밑에 집에서 화재가 나서 내가 100% 피해를 본 게 맞는데 밑에 집의 과실을 법으로 50%만 과실을 잡아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적어요. 그럼 2억을 청구하고도 7천만 원밖에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나머지 못 받은 절반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라면 3개 정도 먹어줘야지. 네. 내가 그걸로 되네. 계좌이체. 해봉에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안 남아. 아빠 얼굴에 선크림이 너무 바르셔가지고 당신 같아요. 당신? 관리비 고지서에 화재보험료가 또 있던데 근데 왜 또 가입하신 거예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아빠 그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큐!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험이 단체로 가입돼 있는데 우리가 왜 화재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냐, 가입하는 게 좋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책임 관계가 되게 복잡한 게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 각 세대가 있죠. 여기에 관리단이 있죠. 자, 첫 번째 화재의 원인은 건물주, 두 번째가 임차인, 세 번째가 제3자, 네 번째가 원인 미상,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의, 방화. 내가 일부러 화재를 내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화재보험이 발동을 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는 각 세대가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건물주에 준하는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가 피보험자가 되고요. 거기에 대입금 포기가 입주자 일동 같이 들어가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죠. 건물주인 관리단이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어떻게 가입돼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단에서 완벽하게 넣어두면 우리는 건물과제도구는 넣어둘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자차가 있고 배상이 있듯이 손해담보가 있고 배상담보가 있어요. 자,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그 다음에 가제도구를 넣죠. 전기시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공사비, 그리고 방수공사비, 수도설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건물 공사비인데 전체 건물 공사비가 만약에 500억이 들어갔는데 이 건물의 연면적이 총 5,000평이다. 그럼 5,000평으로 500억을 나누기 하면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 건물은 평당 1,000만 원이 들어간 건물이구나, 공사비가. 지금은 건물 시축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즘 보통 500,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데는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을 적어도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관리단에서 이제 정해줘요. 건물 공사비 우리는 평당 300만 원 주고 가제도구는 각 세대당 1,500만 원 정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건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좀 더 제대로 올리시고요. 가제도구도 요즘에 집집마다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 한 3,000, 4,000, 5,000만 원씩 넣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료가 작년에 3,000원씩 걷던 게 올해 6,000원, 7,000원 거두면 좀 말이 많이 나와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해줘,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누수 같은 게 몇 번 발생하고 이래버리면은 누수 특약 같은 것들은 1년마다 보험 갱신할 때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지금 뭐냐, 건물 가제도구가 완벽하게 가입돼 있으면은 우리는 굳이 건물 가제도구를 따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 관리단에 확인해서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따로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배상은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험이 10억 한도고요.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 인원수 무한대 이렇게 가입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거 넣듯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 들어가서 아파트 단체 보험이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우리가 불을 내서 가해자가 됐을 때 혹은 다른 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어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가해자다. 그러면 화재가 우리 집에서 발생해 가지고 옆집 윗집 옮겨 붙은 거 화재 난 거 제대로 못 보셨죠? 화재 나면 이제 여기 물을 뿌려대면서 아래 위 6개 층 유리창 다 깨지고요. 소방차 소방수 몇 대 뿌려대면 밑에 층 다 침수돼 버리고 이게 정말 많으면 지하의 주차장도 침수가 되겠죠. 그리고 소방차가 차 밀고 들어가면서 차 박살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안에 건물시설 지키재고, 건물 가제도구 이런 것들은 아파트 단체 보험의 건물 가제도구로 보상이 나갈 건데, 자, 만약에 이게 적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내 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험이 없다. 그럼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내가 살든 내가 세대로 살든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서 손해담보에다가 건물 부속 평당 500, 600, 700 넣어야 되는데 건물 관리단이
한 2, 3억밖에 안 넣었다. 그럼 내가 얼마 정도를 넣어서 보완을 해두면 내가 미처 건물 단체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부족 부분은 내 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재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1년짜리 기업 보험에는 임시거주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임시거주비 담보 같은 것들을 넣어두면 내가 임시거주를 해야 될 때 이 집에서 화재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거주를 할 수 없을 때 화재로 인해서 단전으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텔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화재로 인한 직간접 손해로 내가 도저히 거주가 안 되는 상황일 때만 그걸 복구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비를 임시거주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는 거고 특수관물 화재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는 건데 화재로 인한 타격이 없는데 단전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을 못하는 것들은 인정받기 좀 힘듭니다. 여튼 건물 화재보험 단체보험에서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저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다 보험 가입을 따로 해두면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배상인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어요. 건물 가재로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이 한도가 부족해서 나머지 집들이 자기네 보험에다가 각자 청구를 하면 그 보험사는 대위권이 발동을 해서 그 보험사가 나한테 그게 구상이 들어와요. 각 집집마다 보상 받은 것들이 나한테 구상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보험이 없는 집들은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개별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에 정말 수백 개의 세대가 이런 것들이 청구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화재 대물 10억이 20억, 30억, 40억 넘어가 버리면 화재 대물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한 30억 정도 돼야지 조금 안정권인데 이 화재 대물 10억밖에 되지 않으면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내가 따로 가입한 보험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이 10억이나 20억 정도 또 따로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 단체 보험에 10억, 내 대물 배상 10억 합쳐서 20억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실화법 경감률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20억은 40억, 5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체 보험에서 적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내 건물 가재도구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리고 화재 대물 10억을 초과하는 배상 한도를 내가 더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따로 보험 가입을 해두면 좋다. 자, 화재 대물 10억 이렇게만 계산해봐도 각 세대, 자 500세대가 임시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화재가 나서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집집마다 숙박비 그리고 식대비를 가지고 10만 원씩만 보상을 받아도 하루에 5천만 원, 10일이면은 5억, 30일이면 15억, 두 달이면 30억이에요. 근데 대물 배상 10억으로 한도가 모자라잖아요. 이럴 때 내가 화재 대물 배상이 10억, 20억 있으면 추가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해자일 때를 말씀드렸고 피해자일 때를 한번 볼게요.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자, 아파트 단체 보험 15억 대물로 다 배상받지 못한 나머지 일부를 내가 밑에 집에 청구를 했는데 밑에 집이 다행히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 집에서 화재를 일부러 냈다. 고의 방화를 했다. 그럼 밑에 집 100% 과실이에요. 그럼 밑에 집에 청구하면 밑에 집에서 다 줘야 되는데 고의 과실이면은 밑에 집 보험이 면책입니다. 보험 발동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냥 잠깐 외출한 사이에 냉장고, 세탁기, 무선 청소기 이런 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청소기를 국가서에서 갖고 갔는데 청소기를 잘못 만들었다는 제조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청소기 업체 과실 없죠. 그러면 이 공간을 임차 소유 관리하고 있는 나의 책임이니까 내가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부러 불낸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각 세대마다 5천만 원, 2억, 3억씩 들어와가지고 30억, 40억 배상을 맞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실화법에 의거해 화재의 규모, 화재의 원인, 화재 발생 후의 조치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경감을 해줍니다. 이게 보통 30%에서 70%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0% 경감을 해줬다라고 하면 밑에 집에서 화재가 나서 내가 100% 피해를 본 게 맞는데 밑에 집의 과실을 보험회사가 아닌 법으로 50%만 과실을 잡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을 밑에 집에 청구해도 2억을 받는 게 아니라 1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적어요. 건물 과재도구가 감가상각이 돼서 감가상각분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억을 밑에 집에 청구를 했는데 감가상각 적용해서 경영감가 공제를 6천만 원 빼고 1억 4천만 원이 밑에 집에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밑에 집에 과실이 50%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경영감가 공제 6천만 원 빠져서 1억 4천 됐어. 1억 4천에서 밑에 집 과실이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7천만 원 됐어. 그럼 2억을 청구하고도 7천만 원밖에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나머지 못 받은 절반은 내 건물 가재도구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려면 아까 2억을 청구했는데 감가상각이 돼서 6천만 원 빠졌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제조달 차익이라고 해요. 제조달 차익에 대해서 일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TV로 말씀드려 볼게요. TV를 옛날에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니까는 1,000만 원인 거예요. 이 1,000만 원이 제조달가. 이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8% 5년 돼가지고 40% 감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에서 40% 뺀 6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니 나는 400만 원의 제조달 차익이 손해가 생긴 거죠. 이 제조달 차익에 대해서 일부 20% 30%까지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복구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별로 다르지만 특약 이름이 복구지원금, 제조달 차익 지원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실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주택화재를 내가 따로 전반적으로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급배수 누출손해,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그리고 뭐 풍수제 손해, 임시거주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단체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일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화재랑 급배수 누출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만 넣어가지고 운전자 보험하고 묶어서 한 12,000원, 13,000원대로 설계를 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약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안 넣더라도 지금 들어보면 대략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것들 몇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넣었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유관계 잘못 체크해가지고 피보험자 잘못 설정하면 보상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 명의 집인데 내 이름으로 가입해도 돼? 해도 될 때도 있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들 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셔. 근데 그냥 아들 이름으로 계약해도 돼? 형제 자매끼리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공동명인데 그냥 가족이니까 내 이름으로 해도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이면은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제대로 설계해야지 보험사들이 예전에는 조금씩 유효하게 줬던 케이스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갈수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항상 그냥 원칙대로 했어요. 편법은 언젠가는 원칙으로 변경이 될 건데 내가 가입해놨던 것들이 원칙적으로 변한 시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원칙적으로 해놓는 걸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아빠 멋있어요. 사랑해요.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